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서상현 교라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총격 사건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주변에 총격범이 난입했는데요. 현장에서 5발에서 8발의 총성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경호원이 총격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소식 듣고 좀 어떠셨어요? 예, 미국 정치가 양극화됐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사건이죠. 예. 근데 과거에는 상대에 대한 관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데 미국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 2016년 이후부터 상대에 대한 무관용이 이 주민들, 국민들 사이에서 퍼졌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말 문제 중에 하나는 마약도 문제지만 총기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또 좀 특이한 거는 이번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자신이 싫어했던 언론과의 일종의 좀 화합을 모색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 묘하게도 언론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자리가 총격 사건으로 또 무시가 됨으로써 미국 정치라는 것이 정말 앞날을 앞두고 이게 지금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기 암살 시도인데 예. 과연 임기 앞으로 한 2년 반 남았는데 임기 반 동안에 과연 무사할까라는 또 우려가 됨으로써 미국 정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이란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하던데 이란 일각에서는 자작극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이걸 좀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에서는 이번 총격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전으로 약간 이용하고 있는데, 즉 트럼프가 이번 총격 사건을 자작극으로 만들므로써 지금 현재 한참 지지도가 내려간 상황에서 이걸 좀 만회하려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자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자기에게 이렇게 총격은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또 하나 발판 삼아서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또 그런 요인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 측의 또 주장도 조금은 또 맞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물론 그걸 말씀이시죠? 이렇게 자작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결집하는 데는 약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3번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 대선 유세를 하다가 귀 쪽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주먹 불끈 쥐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 화제가 되면서 지지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과 2년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총기 사건은 전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 당시는 이제 유세 현장이었고 정말로 저격범이 옥상 건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해서 피가 났죠. 귀 쪽을 총알이 스치금으로써. 예. 그것은 이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선거 전이니까 저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시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마가 지도자들이 결합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고요. 50m 전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서 제압이 당했고요. 이 이란의 이제 나스탐이라는 통신사가 이걸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심리전으로 이거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할 거라는 것을 이란 심리전 담당 팀들이 간파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작극이라고 몰고 나감으로써 역심리전을 이란 역시 감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밀경영원 소속의 사람이 총알을 맞았고 31살의 이 칼텍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캘리포니아에서 뭐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또 그 친구가 민주당에 뭐 25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낸 기록도 있고 그리고 뭐 외로운 늑대라는 미국의 이제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SNS만 하면서 정치적으로 확증 편향을 갖는 젊은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로니 울프라는 외로운 늑대라는 편을 쓰는데 이 친구도 아마 그런 종류의 종교적 편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작극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지지율을 격직하고 이란 전쟁을 합리화하는 것을 하나 방어하기 위한 역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종교적인 확증 편향으로 이번 암살을 시도한 게 아닐까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용의자를 향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성이 범행 직전 가족에게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뜻하는 그런 암시하는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트의 젊은 30대 남성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현재 그 총격범이 뭐 민주당의 후원금도 냈다고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근에 그 트럼프의 그 이란 전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는 국외 쪽에 더 큰 이미지를 갖다 미국의 그 이미지를 갖다 추락시키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또 양쪽으로 분열시키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하나의 뭐 지식인 차원에서 또 이 하나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또 은둔하고 있던 이런 상태에서 아마 이제 확정 편집으로 이런 또 암살 시도를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문제는 미국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란의 이런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지식인들 중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해서 약간 편성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로운 늑대 이런 성향이 있으면은 이런 또 우발적인 이런 또 행동을 하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상 전쟁이 길어지면서 마가 동맹이 분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보수 농객 터커 칼슨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걸 후회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총격 사건으로 마가 진영 내에 일종의 결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결집보다는 분열이 더 예상이 심해질 됩니다. 것이다. 사실은 터커 컬슨은 2016년부터 뭐 유튜브라든가 폭스뉴스에 출연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인물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우리가 지향했던 공화당의 이념하고 이게 어떻게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드는 거와 같은 맥락이냐? 아니 남의 나라를 전쟁으로 공격하는 것이 미국을 마가로 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터커 컬슨이고요. 이미 이전에 이 전쟁이 2월 28일 시작될 때 벌써 국가안보센터장이 이 전쟁에 명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이 임박했다는 이미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임박하지 않았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33%를 기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터커 컬슨의 반론은 굉장히 뼈아플 것이고요. 이런 흐름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정치적 폭력을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낸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범행 동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대했던 지난 주말 2차 종전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고 뭔가 이런 국면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 이란 외무장관이 그 파키스탄에 올 때만 해도 2차 협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이 외무장관이 그냥 이렇게 오만으로 출국하고 다시 오만에서 다시 러시아로 간다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의 희망이 있는 게 다시 또 그 아락치 그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4가지 또 이렇게
그 협상안을 제시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또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물론 당장에 이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좀 낮고, 그 이유는 또 트럼프도 미국은 더 이상 협상장 안 가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예. 뭐 할 것 같으면 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또 당장 또 파키스탄으로 가서 양측이 협상할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락치 그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또 이 푸틴과 회담 이후에 또 어느 정도 또 조율이 나오면, 특히 또 미국도 이미 아마 이제 러시아에 어느 정도 또 종전에 대한 또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러시아에서 푸틴과 만나서 어느 정도 협상안 좀 안이 좀 나오면은 다시 파키스탄으로 와서 귀국해서 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제시했다라는 그 4가지 제안, 네, 예. 그 내용에 핵과 관련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아마 기싸움 같은데, 지금 현재 이란에서 특히 이제 혁명 수비대는 무조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특히 이제 미국의 역봉쇄를 좀 푸는 문제, 이게 가장 이제 중점 그 합의 사항이고,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합의 이제 제1차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양측으로 봤을 때는 회담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양측의 일단 기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핵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 역봉쇄 푸는 문제, 이게 어느 정도 좀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파키스탄으로 향하려던 미국의 입장은 좀 난처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협상단 안 보내겠다. 이란은 협상할 거면 직접 오든지 전화를 해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란을 향한 압박인가요? 아니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일종의 뭐 통로를 열어준 건가요? 이제 이 전쟁이 2월 28일 시작돼서 지금 이제 60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초반 2달 동안은 상대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공격전이었고요. 이제는 2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휴전을 논의하는 소강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미국도 15,000군데의 타겟을 공격했지만 여전히 이란은 뭐 테헤란 방공망을 회복할 정도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무기 소진에 못지않게 이란이 또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단계로 누가 자라나가 아니고 누가 오래 버티나 게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을 비롯한 자서전을 보면 비즈니스에서는 이럴 때 다 땡겨 왔거든요. 지난 1차 협상에서 본인이 뭐 카지노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상당 부분 압박과 회유로 상대가 도장을 찍는데, 전쟁은 다르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그 워싱턴에서 이슬람마바드까지 비행기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가서 지난번에 1차 협상이 무효화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당혹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출발을 시키려다가 비행기를 다시 멈췄거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5월 1일 전쟁 권한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전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 협상이 길게 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우려했던 5월도 이런 지루한 기싸움, 누가 오래 버티나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란 측에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국면이 길어지면 이제 미국에서 한 발 양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사실 이란은 그동안 40년 넘게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저항 경제를 키워왔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버티는 거는 사실은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기존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원유가 수출 안 되면, 기존에는 원유는 수출됐거든요. 일정 부분은 수출되었고, 그다음에 물자 뭐 수입하는 것도 큰 문제 없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역봉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함으로써 이란의 지금 석유가 한 방울도 지금 현재 나가지를 못한 상태고, 특히 그게 더 큰 무서운 거는 현재 그 생산은 하고 있는데 그걸 저장할 수 없으면 결국 그 유정을 틀어막아야 되는데,
유정이 막히면은 사실 다시 재개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뿐만 아니고 또 그만큼 또 생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란이 닥칠 경제적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도 과연 예전처럼 저항 경제처럼 더 버틸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더 오래 버티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미련이 많지만 그걸 어느 정도 좀 포기한다면은 향후에 더 큰 타격을 볼 건 제가 봤을 때 이란 입장 같거든요. 예, 이란이 경제적으로 예전과 또 다릅니다. 예전에 그 저항 경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협상할 시점이 무한정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포기하면 이란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서 의원님이 미국 중간 선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하원이 437석이고 상원이 100석인데요.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게 하원의 경우 5석이고 상원의 경우 2석입니다. 이게 3석만 넘어가면 상하원 다수당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는 게 나를 탄핵시킬 거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강조하지만 상하원에서 양측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이 레임덕이 급격하게 빨리 올 수가 있고요. 워싱턴 정치는 이제 3선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대권 싸움으로 미국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아마 임기 마지막 날까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벌써 민주당, 공화당 후계들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사라든가 뭐 이쪽 공화당에서는 마크 루비오냐, 제이드 벤스냐를 갖고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 선거를 패배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모양을 갖춰서 이 전쟁을 그럭저럭이라는 저희가 머들서로라는 영어 단어를 그럭저럭 그냥 끝내고 싶은 거죠. 예. 뭐 항복을 안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항복을 시킬 수는 없고요.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란 경제가 테헤란 리포트를 오늘도 외신을 찾아보니까 빵값이 300% 올랐다고 그러고 뭐 생필품 가격 그리고 임사 주민들의 삶이 아주 녹록치 않은데 이게 또 북한이나 제가 이란을 비교하면 제재 이골이 난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도부들이 까딱없다는 거죠. 북한의 지도부는 김정은 일가고요. 이쪽 지도부는 혁명 수비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 정도 버티는 거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서로 모양 갖추기가 저는 중요해요. 체면 누가 이겼느냐, 내가 지지 않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기싸움을 하고 기싸움 때문에 결국은 아까 4개 항에 이란이 제시한 안이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핵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핵 얘기하면 협상은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핵 얘기는 조금 이따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란의 본심을 저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본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회담 재개에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어떻게든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를 좀 먼저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상호 불신인데요. 예. 사실은 봉쇄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뭐 이란의 석유가 90% 중국으로 가든지 인도로 가든지 그거보다는 결국은 협상장에 앉아서 모양을 갖춰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 이란 핵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 2015년에 이란의 합의에 걸리는데 12년 걸린 합의고요. 제가 그 문안을 읽어보니까 원문만 160페이지고 기술 부속서가 5개인데 책이 한 권입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할 단계마다 어떻게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지 그렇게 복잡한 협상안이 12년 걸렸는데 여기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가지고 1, 2주 만에 끝낸다. 이거는 조금 이상적인 얘기고 일단은 역봉쇄를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예. 역봉쇄를 일단 풀어보세요. 그러고도 이란이 안 나오면 명분 싸움에서 이란이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풀었는데 이란이 안 나온다. 그럼 나의 정당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열쇠도 미국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지난주 이스라엘 매체에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 대표단에서 사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이란에서는 이를 부인했어요. 네네네. 갈리바프가 협상단에 남아 있다면 앞으로 협상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이죠. 남아 있다면은.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유일하게 미국이 대화 상대로서 이렇게 삼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갈리바프이고 또 실제로 갈리바프가 과거에 핵민수비대 사령관도 했었고 그냥 군과 그다음에 정치를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이런 교차 상태에서는 갈리바프 의장 같은 인물이 사실 이제 협상을 주도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란 내에서 이제 이 권력 싸움이 있다 보니까 현재 어느 정도 군부에 의해서 갈리바프가 좀 약간 이렇게 소외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란 측에서도 사실은 이제 협상을 성사시키려면은 갈리바프 인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이 뭐 완전하게 지금 배제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어느 정도 힘을 약화는 시켜놨습니다. 이번에 아락치 외교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힘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미국과 최종 협상할 때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은 계속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정작 미국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에서 한 발짝 좀 물러선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그리고 위트코프 특사가 지금 협상단에서 주요 임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협상을 해야죠. 그런데 마크 루비오 장관은 처음부터 이 전쟁에 소극적이었고 반대했습니다. 사실 내각에서 찬성한 사람은 피트 헤그스 국방장관 뿐이죠. 본인이 별도 안 다뤘는데 왜 전쟁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정말 이해 불가한데요. 일단 루비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전쟁 쉽지 않은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깊이 발을 들여놔봐야 얻을 소득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제 최종 협상에 지난번 1차 단장을 맡았는데 그나마 벤스 부통령은 사병으로 해병대 근무를 했는데 2년 동안 공보사병을 이라크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를 좀 알거든요. 중동을. 그런데 벤스 부통령 역시 중동 문제가 간단치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2차 협상에도 출발 명단에서 빠지면서 체급을 낮췄죠. 왜? 이게 만나서 해결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외교를 좀 국무부 중심으로 정상을 가져오면 이게 밀당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넌 제로섬 게임이냐.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해로 가는 게임이 하면 외교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전국 패전국이 정해지지 않은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교 스타일도 이번에 상당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라그치 이란 장관의 다음 목적지는 이제 러시아가 될 예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거라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협상을 푸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마 푸틴에게 아락치 방문에 있어서 먼저 이제 아마 푸틴도 그 정보를 들었을 거고 아마 푸틴이 또 미국 측에도 그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미국 측에서 푸틴에게 종전의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뭐 아락치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자체가 전쟁 와중에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미국과의 간접적인 이런 대화 형식으로 협상안을 좀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상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쪽에서 먼저 이란에 미국의 향후 공격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지 상황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과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